안녕하세요. 이번 주 어떤 기사가 또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심리,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지 한번 신문 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는 미 금리 인하 시사에 우리도 인하될까? 이런 기사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연준 금리 인상 중단 시사, 중단하고 앞으로 좀 내리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재건축 단지 중심 신고가 경신. 어머나 세상에, 최근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조정받고 있는데, 시장 침체 속에 나홀로 뛰는 재건축, 압구정, 목동, 여의도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신고가가 계속 경신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비즈 기사입니다. 미 금리 시사에 우리도 국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이제 부족한데, 지금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연준 금리 인상 중단 시사, 내년 금리 인하 입주 물량 감소로 반등 가능성,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대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기대감이 갖는 거죠. 이제 저금리가 되면은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에 나가겠죠.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뒤집을 반전 카드로 줄곧 금리 인하를 꼽았다. 그렇죠. 뭐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 공급망이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 부동산 가격이 금리가 인하되면은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몰릴 것만은 불보듯 뻔한 그러한 현상이겠죠.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볼게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 하단 상당 금리를 5.5%로 동결했죠.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중단안을 시사한 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연준은 이날 발표한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중간값을 4.6%, 그러니까 4.5에서 4.75%로 전망했다. 0.25%포인트씩 총 3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게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날 기준으로 3.94까지 떨어지는 등 활기를 띠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분위기다. 미국 채권금리가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 내년 1분기 내 시장금리 인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금리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기존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질 것이라며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이 풀어진 지금과 같은 시기에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확실히 호재는 맞고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가격도 부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시기 때 경제 성장, GDP 성장이 마이너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우상향했죠. 너도 나도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침체 속 나홀로 뛰는 재건축, 압구정, 목동, 여의도 침체에도 이딴 거래가 된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쭉 떨어지고 가격도 이제 조정받고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만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고금리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일부 단지들이 사업 시기를 단축시키는 신통기획에 올라타면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신속통합기획에 올라타면은 일단은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기사를 보면은 경매에서도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위상은 남달랐다. 경매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볼까요? 압구정 미성 1차 지난 10월 경매에 처음 나와 낙찰가율은 105.45%로 역대 최고 매각가,
서울 집값이 폭등했던 21년 매각가 33억 원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경매로 샀는데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목동과 여의도 주요 입지 대표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사인데요. 경매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압구정 일대, 압구정 아파트, 여의도,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매로 사면은 여기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경매로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재건축으로 인해 미래 가치가 보장된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네요. 한번 9월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신고가 압구정 신현대 11차 신고가가요 69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됐네요. 신현대 12차는 44억에 계약이 됐고요. 여의도 공작 아파트 이게 24억 5천에 됐네요. 목동 신시가지 1단지 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9억의 신고가를 또 갱신했고요. 5단지 앞에는 또 학원가가 있죠. 근데 신고가가 또다시 27억. 올해 10월에 이렇게 이제 신고가가 계속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급감한 주택시장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끊기질 않고 있다. 양천구의 경우 3분기 이후 매매된 아파트 543건 중 186건 34.2%가 목동 신시가지 1단지에서부터 14단지에서 나왔다. 34%가 이쪽에서 나왔네요. 근데 이제 뭐 양천구는 아파트보다는 또 단독이나 빌려 다사다가 많은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양천구 소재 아파트 255개 단지 91,673가구 중 목동 신시가지는 26,629가구. 비중이 약 29%이고 해당 단지들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단지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이런 이제 재건축 단지가 모여있는 이런 지역의 상승률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만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건 또 뭔 말이냐. 강남의 초고가 시장 역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2년 전 신고가를 회복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올 들어 10월까지 50억 이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수는 총 122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50억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21년 158건이었는데 올해 아직 2달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거래가 최고조를 치닫던 당시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다. 초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뭐 엄청 늘어나고 있나 봐요. 지난 11월 15일 날 서울 강남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죠. 해제 안 된 거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쵸? 아파트는 해제 안 됐어요. 아파트만은 여전히 규제의 테두리 안에 남겨놓았다. 이렇게 아파트만 남겨놓은 이유가 궁금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강남 아파트 과열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뭐 당연히 투기 과열을 우려해서 아파트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아주 최저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202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은 총 9,841가구입니다.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가구에 못 미치는 것은 연도별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랍니다. 제가 신한은행에 입사하던 해인데 직전 최저치는 2013년으로 당시 입주 물량은 16,420가구였다. 그때와 비교해도 60% 수준에 채 못 미칠 만큼 적은 물량이다. 1999년도에 아파트를 샀었어야 되는데.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신축 아파트는 총 18개 단지에 불과하다. 입주 물량이 적어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내년에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시점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은 집값이 바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인 지금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여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제가 고준석이 조금 쑥스럽네요. 제2에드 투자자문 대표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 대단지일수록 조합원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향후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자들이 받쳐주지 않아 엑시트가 어려울 수 있다. 신통계획으로 임대아파트가 일부 들었으면 입주 미래가치는 떨어지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말은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게 잘
따져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여유자금을 가지고 실수요자들도 좀 불편하더라도 긴 호흡을 가지고 실수요로 재건축 아파트 매입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좋았으면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 놓으시고요. 세트죠. 3가지 세트. 경매스쿨 블랙 내 집 마련 스쿨 참고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